한국이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일본이 한국에 취하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그대로 돌려준다는 취지입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업계도 기자재 국산화를 비롯한 구매선 다변화에 착수했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정부가 어저께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수출이 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 입법 예고를 거쳐 한 다음 주 중순쯤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성윤모 장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신설되는 가히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 수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근본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히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은 통관 기간이 심사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확대가 됩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맞춰서 대응 수위를 맞추는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일본에서 만약에 협상을 하자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응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WTO 등 글로벌 무역 제재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을 하면은 한국 정부든 언제든 어디에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렇게 양국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무역 규제를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 민간 차원에서도 이런 대응을 좀 폭넓게 그리고 빠르게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대로 기다리고만 있는 거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직접 당사자가 됐던 반도체 업계가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 중에 조선산업도 이제 국산화율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우리나라 기자재 중에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거를 국내에서 할 수 있으면은 국내 협력업체들로부터 구매를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해외 구매선을 다변화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조선 분야는 반도체에 비해서는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선박 같은 경우는 한 90%, LNG 같은 특수선은 한 90% 정도가 80% 정도가 국산화가 돼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국산화율을 좀 더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조선업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산 선박의 한 90% 정도가 국산화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자재에 들어가는 부품 기자재가 어떤 통 패키지의 부품이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유압 밸브라든지 유압 펌프, 모터 같은 소부품들이 일본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쉽게 사올 수 있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들을 계속 사오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국내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내 대기업이 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거를 국산화를 못하게 되고 국산화가 안 되니까 또 다시 일본 업체에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특수선인 LNG선 같은 경우는 특수기자재 같은 경우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LNG선에 들어가는 LNG 탱크라든지 펌프, 열교환기, 이중 배관 이런 27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LNG 27개 품목 중에 15개 품목은 국산화가 이미 돼 있는데 나머지 12개 품목은 국내 제품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12개 품목 중에 또 9개 품목은 국산 제품이 있는데 좀 사용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나머지 3개 품목 같은 경우는 일본 품목이 아니더라도 미국, 유럽 등의 어떤 수출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일본 수출 규제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대체는 가능하다. 그리고 국산화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면밀히 따져봤을 때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것과
실제로 기술력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기업 측에서는 구매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유압 밸브라든지 뭐 모터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좀 업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해도 그걸 구매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못 만들고 있었던 거고, 그동안은 또 정치 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품질 좋고 저렴한 일본 제품을 사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본에서만 구매를 할 경우에 국제 정치로 인한 리스크가 결국 기업 경영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설사 일본 제품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정도는 국내 제품을 사용을 해야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구매선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안정적인 구매선, 국내 구매선이 있을 때 그쪽에서 그게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공격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들이 또 전문가들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그동안 낮은 원가를 가지고 중국 조선사들이 워낙 빠르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국산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당장 급한 대로 이제 일본 물건을 구매해오는 것에 좀 전력을 했었다면은 지금은 좀 한 템포 쉬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국산화를 높여야 된다는 그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할 수 있어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기업들 이번에 이게 국제 정치 리스크가 결국 경영 리스크로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국산품이 자기 생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생각 마인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들어보면 전자업계에 이어서 조선업계에서도 탈일본을 외치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정말 탈일본화가 돼서 국산화로 돌아서게 된다면 우리 국내 조선업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게 그 원가 부담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저렴한 물건 계속 받아오다가 이거를 국내 중소기업에서 사오게 되면은 뭐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부품 단가 자체를 굉장히 낮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근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국산화가 된 제품과 국산화가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가격 협상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를 국산화를 하게 되면 진짜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지는 핵심 기자재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인 원가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구매를 강화하게 되면은 협력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국제 정치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 좀 더 탄탄한 그 제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 정계 불황이 장기화됐기 때문에 부산 경남 지역의 지역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예. 이번에 어떤 중소 중견기업들이 어떤 조선 대기업들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